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불안정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생활비 위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고 보안군은 최루탄과 총격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위대는 부패와 나쁜 거버넌스에 종식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창고를 약탈하고 공공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세주지사는 폭도들이 시위를 장악했다며 통행금지령을 선포했고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과도한 힘 사용을 비난했습니다. 시위대는 가스와 전기 보조금의 복원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촉발된 시위는 정부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NFL과 관련된 법적 판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방판사가 NFL에 대한 47억 달러의 배심원단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소송은 NFL이 선데이 티켓 구독 서비스를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구독자 측 목격자의 증언이 결함이 있는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배제했고, 이로 인해 NFL은 큰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에너지 불평등과 관련된 사망 사례입니다. 높은 온도로 인한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에어컨이 없는 모바일 홈에 사는 사람들이 더위에 취약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지난해 열 관련 사망 중 상당수가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며 에어컨 비용은 올해 여름에 평균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주목할 만한 포로 교환입니다. WSJ 기자 에반 저시코비치와 전직 해병 웨일런이 포함된 이 교환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락하고 미국 경제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상승은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은 7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상태와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인텔의 도전입니다. 인텔은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직원의 15%를 해고하고 2025년까지 10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텔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회사를 재정비하려는 시도의 일부입니다. 인텔은 또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며 주식은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고 AI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콜스의 전략적 소매 파트너십입니다. 콜스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 베이비즈 R Us 매장을 개설하여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매출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콜스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즈 R Us 브랜드는 현재 WHP 글로벌이 소유하고 있으며 콜스는 이 브랜드가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관여입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이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AI 편집된 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를 지지하는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이는 머스크가 X에서의 정치적 담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스페이스X를 통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중국의 회계 규제입니다. 중국 재무부는 비인가 국경 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본토 등록 회계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홍콩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해 본토 기업에 대한 해외 감사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해외 회계법인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한 첫 사례이며
국경 간 감사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주제는 아동 세금 공제 증가에 대한 노력입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모를 위한 세금 공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차단했습니다. 법안은 아동 세금 공제를 증가시키고 사기가 많은 직원 유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기업을 위한 다른 세금 공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CTC 수령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 요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